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커입니다. 자, 오늘은 1월 마지막 31일 토요일이고요. 먼저 작업을 해야 될 시스템이 일단 메인보드 교체 작업이에요. 준비한 보드는 A520M-A Pro AM4 메인보드고요. CPU가 3700X던가? 그래요. 어제 입고된 시스템인데 메인보드가 불량이어가지고 보드를 준비했고, 기존에는 ASUS A520 메인보드들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B550 메인보드도 거의 품절이고요. 거의 뭐 단종됐고, A520 메인보드들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로 AM4 CPU, 무법 잘 되는 AM4 CPU 메인보드들은 이제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라이젠 5600 CPU가 나오긴 하지만 어떤 보드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돼요. 오늘 작업을 할 시스템이고요. 얘부터 먼저 마무리를 해야 오후에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기존 보드는 MSI B450M 박격포 맥스 메인보드인데, 고객분 말씀으로는 M.2를 이번에 바꿨대요. 이걸로 삼성 90 에보 플러스 모델로 바꿨는데, 얘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를 탈부착했더니 그 다음부터 화면이 안 뜨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첫 번째 PCI 슬롯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테스트 삼아서 제가 마지막 두 번째 슬롯에 꽂아봤는데 여기에는 작동을 해요. 슬롯이 불량이 난 것 같고, M.2 SSD를 교체하면서 뭔가로 인해서 메인보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부 부품들 탈부착, 재장착, 교체 작업 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교체하고 나서 안 돼, 이렇게 입고되는 AS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메인보드 교체 작업을 할게요. 자, 작업 완료됐습니다. A520 보드 같은 경우에는 12V, 5V RGB 헤더가 없기 때문에 펜 LED를 연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미리 고객분한테 안내를 했고요. LED 풀 안 돌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케이스에 있는 시스템 펜만 들어오고, 라이젠 3700X 맞네요. 8기가 2개고요. 마저 드라이버 세팅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잘 사용하던 제품이라고 하는데 M.2 SSD 업그레이드 한다고 새로운 모델로 바꾼다고, 몇 달은 썼다 그랬구나. 바로 문제 있었던 건 아니네요. 3, 4개월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장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같은 컴퓨터 매장에 확실히 이런 비닐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뽁뽁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한 50리터 정도 될 것 같은데 100리터는 안 될 것 같고, 아닌가? 100리터 되려나? 요 정도 비닐들이 일주일에 한 개 이상 모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 오염에 엄청난 주범이 되겠죠. 이 안에 비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재질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 같은 컴퓨터 부품들 포장재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압축 스펀지 같은 것도 많거든요. 저희 컴퓨터 부품들 포장재 중에 이런 압축 스펀지 같은 것도 많은데 이것도 재활용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종량제 마대 구입을 해서 여기에 담아서 버립니다. 다 이렇게 찢어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좀 친환경적인 포장재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MSI 센터 어플을 깔게 되면 보통 지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프로그램 제거해서 삭제를 해도 재부팅하면 또 MSI 센터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클린 센터 마스터라고, 그걸로 작업을 하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이제 해보려고요. 정리를 누르니까 조금 지나서 재부팅 하네요. 이제 뜨는지 안 뜨는지 봐야 되겠다. 지금 재부팅을 했는데 안 뜨네요. 깨끗하게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아이콘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MS 센터를 설치했다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래도 재부팅했을 때 뜬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삭제하는 전용 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다 되는 대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그 조립하신 분한테 얘기 안 해보셨어요? 스탠드 보시면서 네. 이렇게 조립한 거예요?
바로 조립한 것 같진 않는데. 좀 됐어요. 아, 스탠드오프를 제대로 조립을 못했다. 다시 작업을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쓰는데 불편함 없으시면 그냥 쓰셔도 되긴 했는데. 걱정이 돼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게요. 방금 전에 입고됐던 시스템이고요. 고객분이 좀 찜찜해서 메인보드를 드러내고 재장착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스탠드오프 다시 작업해달라고 하셨고, 기존에 조립했던 분이 스탠드오프를 좀 필요한 구멍에만 몇 개만 작업했나봐요. 여기도 지금 비어있고 이 하단 쪽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조립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스탠드오프부터 제대로 장착을 해서 작업을 다시 해달라. 이러한 의뢰건입니다. 처음 조립을 할 때 애초에 처음 작업자가 잘 좀 조립을 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들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온다. 네. 그 전에 뭐 전조 증상은 없었어요? 건조 증상 같은 건 없었고 네. 갑자기 이제 잘 사용하다가 네. 어저께 당일에 다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안 켜진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조치한 거는 일단 그 수은전지 그거만 새로 갈아봤는데 배터리요? 예, 이래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안 된다. 네. 나도 뭐 건드린 거는 하나도 네네. 일단 파워부터 한번 보고요. 네네. 파워가 아예 안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네, 파워가 나갔어요. 아, 나간 거예요? 네, 아예 뭐 반응이 없어요. 사용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구입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파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니까. 몇 년은 잘 돼야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초기 불량도 있고. 저희 파워로 일단은 네. 꽂아서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네, 바로바로 증상이 나오는구나. 테스터기가 있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시소닉 파워인데 네. 시소닉도 뭐 괜찮다는 파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도 고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픽카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나이저로 세워가지고. 아니, 전원선이요. 브러쉬. 별도로 구매하신 거예요? 왜냐면 아. 나머지는 검정인데 얘만 흰색이에요. 아, 네. 그거는 따로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시소닉 파워에 맞는 걸로 하신 거예요? 네네네. 호환된다고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그러면 시소닉 거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죠? 워낙 지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12V 2x 케이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들이 네. 뭐 버닝 이슈도 있고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애들 제품 아닌 네. 타사 변형 케이블 이용하고 뭐 이러면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에서 준 것도 아니야. 예. 파워에서 준 것도 아니야. 예.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만약 그래픽카드 12V 소켓에 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았어. 네. 얘가 좀 탔어. 예. 그러면 그래픽카드 쪽에서도 그럴 거고 네. 파워 서플라이 업체 쪽에서 그럴 거고 서로 뭐안 된다. 네. 우리 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인지하시고 쓰셔야 돼요. 타 케이블 이용해서 문제 생기면 AS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지를 하고 그러고 쓰셔야죠. 뭐. 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파워 서플라이가 나갔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보게 돼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쪽에서 부하를 줘가지고 파워가 나갔나?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일단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난 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이 1년 잘 썼어, 2년 잘 썼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전기 잘 들어가고요. 라이젠이구나. 5900 쓰고 배터리 뺐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풀렸구나. 네. 결론은 파워 불량이거든요. 파워 고장인데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객분이 AS를 뭐 받겠다 하실 수도 있고 네. 저희한테 대행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보통 대행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기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윈도우 뜨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요. 네. 다행히 다른데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윈도우까지 구동은 잘 되고요. 예. 대행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이상 없죠? 어제 안내해드린 것처럼 여기에 불 안 들어와요. 그럼 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청소는 좀 했어요. 제가 컴프레셔로. 그래도 조금 깨끗하진 않아서 좀 닦으세요. 요거 기존 보드 가져가시려면 챙기시고요. 폐기해드려요. 그럼 폐기할게요. 또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네네. 만약에 여기서 네.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려면 뭔 식으로 하세요? 지금 3700X인데
여기다 그래픽카드를 넣는다. 5060 넣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가격도 그렇고 3050? 3050도 지금 30만원 중반 넘어가요. 5060도 지금 60만원 넘어가거든요. 과연 여기다 그 정도 투자를 하시겠냐. 제가 5060 해도 돼요 라고 해도 고객분이 안 하실걸요. 여기다가 60만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제 얘기는 이 상태로 좀 더 쓰시다가 본체를 바꾸셔라. 얘를 세컨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아버님 사무용으로 쓰시라고 드리고 새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입고됐던 전원이 안 들어오는 이 제품은 AS 대행을 하기로 했고, 파워가 좀 고가 파워예요. 우리가 시소닉 파워 그러면 또 알아주잖아요. 하지만 시소닉 파워라고 해도 고장, 불량은 생깁니다. 비싼 파워 쓴다고 해서 AS 발생 안 하겠지, 고장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싼 파워도 고장 난다. 모델은 시소닉 버텍스 PX1200 1200W 파워 서플라이고요. 아까 제가 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래픽카드 12V 2x6 케이블, 얘는 보니까 8핀 PCIe 커넥터 3개 물려서 내보내는 케이블이네요. 파워에서 준 케이블은 아니고 호환 케이블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닥 그게 권해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네요. 시소닉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저께 이모인가 고모인가 분도 전화하셨던데 이거 한번 켜보고 갈게요. 그래도 이 컴퓨터는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테스트 CPU도 꽂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메모리, 그리고 저희 SSD도 꽂아서 윈도우 설치까지 다 해봤어요. CPU 교체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윈도우 설치 잘 되고 윈도우 구동 잘 되고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다. 지금은 고객분 불량 CPU 5800X 꽂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작동 안 할 거고, 그리고 윈도우 설치 하다가 마셨더라고요. 그 중간에 계속 멈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 전원 스위치 교체했습니다, 제가. 잘 켜지죠? 네네. 요 정도는 뭐 바꿔야죠. 이게 그 CPU 고장 나는 그 원인들이 혹시 뭘까요? 이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라이젠 5000대 CPU들이 네. 요즘 고장으로 많이 들어와요. 5800X, 그 다음에 5900X, 5950X 이런 애들 고장이 많아요. 기간이 오래 써가지고. 그 정도 된 것도 같기도 하고, 네네. 25년도에 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뜨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가지고 떴었는데, CPU 교체하고 윈도우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저희 부품들로 바꿔서 다 테스트 해봤다. 옆에 강화유리 안 가져오셨죠? 네네, 안 가졌어요.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입고됐던 시스템은 라이젠이고요. 5800X 모델인데, 부팅 안 됨, 윈도우 설치 안 됨, 뭐 이런 건으로 입고가 됐고, 제가 테스트 다 해보고 저희 CPU로 교체해보고 해보니까 5800X CPU 불량이었어요. CPU 고장이라고 그러죠. CPU 고장이었고, CPU도 바꿔야지 뭐 여러 가지 고객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만 받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고장이어서 전원 스위치 교체 작업은 했어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요즘에 라이젠 5000대 CPU 분량이 꽤 돼요. 5800X, 아까도 제가 고객분한테 말씀드렸지만 1900X, 5950X, 요즘에 1600X 뭐 이런 CPU들이 좀 생각보다 고장이 조금 있네요. 근데 이제 5000대 CPU는 사실 교체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CPU는 5600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5800X다가 5600으로 하려니까 조금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내려서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 화이트라 그래갖고 이뻐서 샀는데. 화이트로 바꾼 거죠, RGB를. 네네네. 네. 갑자기 RGB가 이쪽이 다 꺼져갖고 꺼져요? 사용하다가? 꺼졌다가 또 껐다 키면 나오는데 색깔이 막 자기 멋대로 갑자기 다 바뀌더니 네. 뭐 한번 뭐예요, 이건? 허브? 이게 꽂혀 있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걸로 그냥 나름 유튜브 보고 꽂혀봤는데 뭐
원래는 이게 꽂혀 있었다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얘로 바꾼 거예요? 네네. 근데도 색깔이 다 안 맞고 해서 펜 RGB가 나간 것 같다고 처음에 제주에서 그랬는데 네. 껐다 킬 때마다 색깔 바뀌는데 또 흰색 불은 또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한번 켜볼게요. 저는 켰을 때는 통일이 되네요. 파란색만 돼요. 걸로 했어요. 블루만 통일이 되고 다른 아. 색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 네.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뭘로 바꾸셔요? 화이트로? 네, 네. 이것 때문에 한 달을 일단 어떻게 연결했는지 모르니까요. 네.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볼까요? 얘도 나사를 풀려야 돼. 요걸로 바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어깨 너머로 여기에 파워하고 RGB 인풋인데 SATA 전기는 들어갔고 요 PWM 얘는 안 꽂았네요. 얘는 그냥 신경 안 쓰신 것 같고 요것도 빠진 거 뭐지? 여기도 이게 빠져 있네. 원래 아 여기 꽂혀 있었어요 원래? 네 원래 저거 아 저선이 좀 기존은 위에 꽂혀 있었고 5V 헤더. 아 이거는 그러면 하단 쪽 RGB구나 그러면 하단 펜 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LED가 밝기가 확 죽어버리냐? 사용할 때마다 어떤 건 밝았다가 줄었다 뭐 색깔이 변했다가 죽었다가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전문가한테 맡겨야 이걸 내가 욕심내서 뜯었다. 이런 단자들이 노출되면 네네. 케이스하고 닿게 되면 쇼트 나요. 저희가 이걸로 이게 막아드릴게요. 이거 없으면 테이프로 네네. 감싸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전원이 나갔잖아요. 화면이 나갔잖아요. 쇼트 났을 수도 있어요. RGB 바꿀 때 뭘로 이용하세요? 아예 못하고 있다 리모컨으로 하거나 리모컨이요? 네, 리모컨 있는 컨트롤러예요. 바꾼 게. 리모컨이 먹어요? 네네네. 그러면 리모컨을 메인보드 쪽으로 연동 변환시켜줘야 될 텐데. 네, 그 버튼도 있어 눌렀는데도 제가 해야죠, 지금. 아, 근데, 예, 아, 제가 해야 되는 거라. 미스틱으로 돌려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여쭤본 건데요. 새로 구매하신 쪽으로 해서 지금 다 몰아드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이거 쓰실 거냐? 어떤 걸 하실 거냐? 예, MSI 센터에 들어가서 그 미스틱 라이트로 네. 한번 깔고 해볼게요. RGB 단자 한쪽에 네. 광량을 많이 붙이면 RGB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특히 이제 화이트 계열들이 더 심해요. 연결이 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광량이 부족하니까 전류가 딸리니까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RGB 허브를 쓰는 거거든요. 허브는 별도 전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네. 허브가 좀 더 낫긴 하고요. 아니면 RGB를 분산해서 쓰든가. 그러니까 RGB 단자가 하나가 아니라 5V RGB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얘들 쪼개가지고 위에 아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미스터 라이트 들어왔거든요. 네네. 한번 꺼볼까요? 끄기 적용하기 누르면 되거든요. 꺼볼게요. 안 먹네. 지금 아마 리모컨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리모컨을 어떻게 바꾸지? 애초에 처음 걸로 바꿔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걸 기존에 고객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제품의 부자재들은 네네. 다 가져오셔야 돼요. 안 가져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원래 꽂혀있던 컨트롤러로 그럼 다시 바꿉니다. 이것도 지금 아마 될 거예요. 그 리모컨 설정이 아니라 메인보드 쪽으로 연동만 누르면 바뀔 거거든요. 컨트롤러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LED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는 컨트롤 잘 안 쓰거든요. 얘는 컨트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RGB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네네. 컨트롤러에 문제 있어요. 아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있죠? 이만하고 사실 그러면 이제 다시 3차 컨트롤러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시켜야죠. 리모컨만 가져오셨으면 다 해결되고 끝났을 건데 리모컨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네. 제가 분산을 시켜볼게요. 저는 컨트롤러 잘 안 써요. 뭔가를 더 붙여야 되니까 뒤에 지저분하고 최대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꼭 써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잘 안 써요. 조립대행 맡기시는 분들 컨트롤러 사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조립을 해보고 필요하면 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냥 가져가요. 근데 이제 개봉 안 하니까 반품하셔도 되니까. 중국에서도 가성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싸구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성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가성비. 아, 가성비라고 그래요? 한것도 싸구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싸구려라는 느낌이 좀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싼마이. 가성비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죠.
일단은 다 했거든요. 켜보죠. 저희는 이게 일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오래 길게 못해요. 왜냐면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편해 보기가. 이제 나이 들면 이것도 못해요 이제. MSI 센터에서 꺼서 그런 건지 일단 켜봐야죠. 그게 맞다 그러면 꺼진 거고. 요거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레인보우가 이제 무지개잖아요. 적용하기 누릅니다. 무지개. 케이스도 연동됐어. 네, 제가 아까 바꿨어요. 그리고 이걸 단색으로 해볼게요. MSI는 단색이 아마 은은함일 거예요. 이게 보드마다 달라요. 이 색감이 다. 안에서 보고 싶으셔서 보세요. 잠깐 보셔도 돼요. 네,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은은함이 이게 단색이거든요. 은은함이. 네, 단색이에요. 색깔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RGB. 네. 가운데가 흰색이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쪽 적용하기 네.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맞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펜도 문제였고 얘만 컨트롤도 흰색, 문제인가? 얘랑 얘만 흰색이고 얘랑 색깔이 달라. 그거 좀 깜빡깜빡한 모드 하면 또 흰불이 또 잘 들어와요. 다크플리지 색감이 쉽게 얘기하면 순행이라든지 예. 이런 모델들은 RGB를 각각 다이렉트로 뽑아요. 네네. 근데 다크플리지 얘들은 펜을 붙여 그리고 나서 이 세 개하고 측면 세 개하고 예. 또 이은 거예요. 얘들이 RGB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면서 또 얘들을 또 붙여. 그러니까 지금 측면 세 개가 예. RGB 저 뒤로 간 게 아니고요. 예. 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펜들을 보통 사면 펜과 펜 사이에 연결하는 거 말고 예. 얘처럼 얘하고 RGB로 바로 허브가 됐든 메인보드가 됐든 네. 케이블이 원래 있어요. 원래 줘요. 네. 나 좀 불편한데 그러면 다크프레시에 연락하셔가지고 예. 연결하는 케이블 얘를 예. 받고 싶다 그러면 아마 보내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몇천 원 주고 예, 사든가. 예, 예. 밑에 자석도 돼 있거든요. 네. 자석으로. 예. 이게 이거예요. 이 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붙여서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붙여서 아까 5V RGB로 가게.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회사가 달라서요. 브랜드가 달라서. 만약에 안 그러면 얘들을 예. 브랜드를 바꿔야 돼요. 다른 브랜드로. 근데 원래 RGB가 흰색이 오래되면 광량이 떨어져요. 누리끼리해져요. 예, 색깔 자체가. 그래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 자석이다 보니까 조금만 좀 만져도 이렇게 되거든요. 얘하고도 색감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얘는 5V RGB에서 바로 오는 거고 네. 얘는 세 개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위에는 펜이 달라요. 위에는 아예 회사. 그리고 얘는 잘만 거고 다 다르네. 얘는 MSI 거고 만약에 테스트 해보려면 자석이니까 얘 빼고요. 네. 아, 길이가 안 되네. 얘 빼고 여기다 붙이면 좀 달라질걸요? 와서 보실래요? 뭐 어렵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얘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펜이에요. 네. 메인보드나 컨트롤러에다가 얘를 꽂는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얘를 또 꽂아야 되잖아요. 네. 암놈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어요. 네, 네. 꽂으면 이게 하나 남거든요. 예.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애. 그렇죠. 들어오는 애 예. 꽂고. 그럼 얘 또 나가는 애한테 들어오는 애 꽂고. 아. 이거를 하되 한쪽에 너무 많이 붙이면 이제 부족하다. 예, RGB 광량이 약해지거나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분배를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지금 보면 메인보드 여기 하나 있죠. 예. 5V RGB가 네. 보드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위에 있고요. 네네. 또 옆에 하나 또 있어요. 총 3개예요. 지금 이 메인보드는. 예. 보드마다 달라요. 예. 그럼 3개 가지고 전체적인 RGB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붙일 것인가. 이해 가셨죠? 예. 여기에 꽂아서 예. 5V로 가라. 근데 얘를 위로 붙일지 아래로 붙일지는 고객분이 판단하시면, 작업자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카메라를 보세요. 어떤가. 그냥 봐서는 그냥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더 쨍쨍하게 하시려면 네. 측면을 따로 해라. 측면보다는 얘가 조금 더 밝긴 하죠. 네. 이거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우리 여자친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에 이 화이트처럼은 안 된다. 왜냐면 펜의 RGB가 다르니까. 네. 만약 똑같이 하려면 화이트에 쨍쨍한 걸로 요 펜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민트요? 민트가 무슨 색이지?
바뀌었어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고객분께서 하시면 되고 빨간색 이런 거는 거의 똑같을걸요 아마. 네, 맞아요. 빨강, 파랑만 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 똑같잖아요. 너무 이쁘다. 똑같죠. 일단 요걸로 네, 똑같죠. 이걸로 가자. 네, 이걸로 그렇죠. 가자.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안에 네, 이거 맨날 컴퓨터 시작할 때마다 이게 뜨거든요. 네. 아까 뜨더만요. 잘만. GIF 넣는 게 있는데 안 해봤지만 해볼까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있네.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네. 네. 저희 로고 여기 넣으면 빨간색 요로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바뀌었네. 이렇게 넣고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MSI Unlimited 세팅으로 되어 있죠. 원래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인텔 디폴트 세팅에서 사용자가 바꾼 거예요. 아까 253 디폴트 세팅으로 바꿉니다. 네네. 이게 인텔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CPU 문제 생기지 말라고. CPU 온도 몇 도 나오는지 좀 보고 이게 적절하게 나오면 그것만 좀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 AS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기본이 3년이에요. 네. 단 13세대, 14세대 고객분이 쓰고 있는 CPU는 2년 연장해서 5년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색깔이 제한적이었어요. 더 여쭤보실 거 너무 설명 잘해주시고. 없으시죠? 네. 여자친구분도 없으시죠? 네. 네. 어떤 건이에요? 이 부품은 제가 그 나머지 부품 여기서 주문해서 조립하고 싶다고. 아, 조립 대행이에요? 그럼 지금 준비하신 게 어떤 건데요? 지금 CPU가 983D 983D하고 중요한 건 다 준비하셨네요? 네. 메모리하고. 다리 올라가지고 일단 중고로 최대한 1테라하고 그래픽카드가 7900XT.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케이스하고 보드하고. 보드하고 파워하고 프레임 쿨러랑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고객분께서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닌 제품, 권장하지 않는 제품들 위주로 하시면 제가 AS 보증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품들을 고객분께서 사서 택배로라도 저희한테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립 대행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요거는 같아요. 맡겨놓고 그럼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케이스 나눔을 좀 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케이스 찾아가시면서 먹어보라고 선물로 호두과자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 괜히 미안하네요. 사실 케이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1000원당 호두과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도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런 나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메인보드 탈거 스탠드오프 재조립 작업 해달라고 입고했던 PC 지금 작업 다 완료했고요. 튼튼하게 메인보드 스탠드오프 짱짱하게 다 설치를 했고 뜯어보니까 우측 하단 전부 다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자, 설치했고 그리고 나서 딱 키는데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뜨지? 메모리 탈부착을 하고 다시 작동을 하니까 다행히 잘 구동을 합니다. CPU가 14600KF, 메모리는 DDR4인데 32기가 두 개더라고요. 야, 요즘 같은 경우에 DDR4라고는 하지만 32기가짜리 두 개, 64기가 만만치 않는 가격이죠. 지금은 시네벤치 한번 플레이 해보고 있고 시간 되면 3D 마크라도 한 번 더 돌려보고 잠시 후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립한 업체 거기서 스탠드오프를 제대로 못 장착을 해서 고객분이 좀 마음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립한 PC가 한 대 있는데 USB 인식 실패로 좀 고생을 하게 했던 그 시스템 한번 보러 갈까요? 이 PC고요. 구성은 인텔 울트라 225 MSI B860 M-A 와이파이 보드 RTX 5060 조텍 케이스는 DRX 70인데 윈도우 설치를 23H2로 설치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고 드라이버 세팅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하단에 USB 인식 실패라고 자꾸 떠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25H2로도 깔았다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은 보니까 요 C타입 케이스에 있는 이 C타입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보드 내에 요 C타입 얘를 뺐더니 USB 인식 실패 메시지가 안 뜨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엄청 헤맸네요. 윈도우도 다시 깔아보고 사실 얘들 꽂아서 여기서 C타입도 꽂아보고 3.0도 꽂아보고 다 꽂아봤을 때 정상 작동, 정상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USB를 꽂든 안 꽂든 이 케이블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불규칙하게 USB 인식 실패 메시지가 뜨더라. 새 제품으로 출고받고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참 여러모로 고생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드라이버 패치 작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D 마크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무실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비슷한 급으로 인텔 CPU 시스템 조립을 했네요. 얘가 인텔 225 그리고 케이스 똑같죠? 얘는 인텔 울트라 5 245K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텍 5060에 메모리 16기가. 요즘 메모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 16기가 하나로 장착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조립 완료된 지 며칠 됐는데 고객분께서 시간이 안 되나 봐요. 아직 안 찾아가셨고 라이젠 9800X3D에 쿨러 마스터 리퀴드 360 아트모스 스텔스 순행 자체에 LED 불빛이 나오지 않는 모델이고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구성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870 어로스 엘리트 그래픽카드는 RTX 5080 4TB 하드 하나 케이스는 안텍 플럭스 메쉬 BTF 블랙 슈퍼 플라워 1200W 파워 서플라이 윈도우 푸업. 윈도우 하니까 또 생각나네. 윈도우 가격이 좀 올랐어요. 현재 주문 들어온 것까지는 윈도우 179,000원이고요. 정품 윈도우 가격도 올랐네요. 요즘 뭐 안 오르는 부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제부턴가 윈도우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요즘은 안 오르는 게 없다.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은 다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윈도우 가격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179,000원에 판매했는데 그 가격대는 이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스템입니다. 오늘 입고된 건 아니고요. 점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 해결을 못할 것 같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블루 스크린 뜨는 증상으로 입고가 되는데 고객분 입고될 때 제가 잠깐 켜보니까 CPU 온도 시네벤시 돌리면 100도를 그냥 찍더라고요. CPU는 i5 13600KF고 메인보드는 에즈락 스텔레전드 B760 보드거든요. 메모리는 DDR5든가? B760 메인보드라 해도 13600KF에 순행까지 달려있으면 시네벤치 부어줄 때 100도까지는 요즘에는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단계별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안내를 하고 지금 메모리 테스트부터 하고 있습니다. 블루 스크린이 고정적으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메모리 테스트 검사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CPU 온도를 좀 내려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고 제 추측으로는 CPU 온도 때문에 블루 스크린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관계로 다음 주 중으로 처리해서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바닥에 있는 이 핑크 시스템은 메인보드 AS 입고했고요. CPU 소켓 파손으로 CS 이노베이션에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메인보드 보증기간 3년은 지났지만 CPU 소켓 이런 거는 보증기간이 지나도 AS가 되거든요. 비용대는 한 4만원대 정도 가격으로 소켓 교체가 됩니다. 단 시간이 좀 걸리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중으로 작업 후 출고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삼성 PC 얘는 윈도우 재설치로 마무리했고 고객분 잠시 오셨다가 어디 가셨는데
바로 가져가실 겁니다. 특히 삼성 PC 같은 경우에 사용 중 멈춤으로 입고가 되는데, 저런 경우에는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메모리 접촉 불량이 많아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시스템들이 멈추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부 청소만 좀 해도 사용 중 멈추는 증상, 이런 증상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건드려도 시스템이 멈춰요. 이런 PC들은 메모리 소켓 청소만 해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1월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2월이 되겠죠. 2월에는 구정 명절도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컴퓨터 매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달, 2월달.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